실제로 연구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사후관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환수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후관리의 어떤 형식적인 절차라던가 그 인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체계를 잡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노무사 권미영입니다. 네, 특허 하나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오늘 특허 이야기 두 번째, 변리사계의 아이돌 김세원 변리사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양한 기업에 특허를 활용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변리돌 김세원 변리사입니다. 변리사님,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설립하면 기업에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사실 이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 부서는요, 많은 분들이 사실 좀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R&D 투자 세액공제라고 하죠. 그래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 그 투자금에 대해서 25%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5%의 세액공제는 대부분 인건비로 조금 치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 인력으로 등재된 자의 인건비에서 25% 정도는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회사에서 연구소를 설립을 하려고 하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일단은요, 크게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대표님들께서 우리 업종도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실 업종 제한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흥업소라던가 아니면 정말로 누가 봐도 연구소가 될 수 없는 그런 업종이 아니라고 하면은 거의 모든 업종의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설치가 가능한데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적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인적 요건입니다. 첫 번째 물적 요건은요, 너무 간단해요. 분리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분리된 독립된 공간이 필요한데 이제 저희 대표님들께서 너무 거창한 거를 생각하시다 보니까 진짜로 막 대기업처럼 어디 별도의 어떤 부동산을 구매해서 거기다가 연구소를 설립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라도 파티션으로 분리가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은 연구소의 물적 요건을 만족합니다. 두 번째는요, 4년제 이상의 이공계 졸업생이 필요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이고요. 사실 3년제를 졸업하셨던 간에 2년제를 졸업하셨던 간에 일정한 실무 경력을 또 만족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 또 연구소에 연구 인력으로 등재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두 가지, 물적 요건, 분리된 공간, 그 다음에 인적 요건, 이공계를 졸업한 4년제 이상의 학사가 있으면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순서가 바뀐 것 같긴 한데, 네, 연구소 사실 이 제도 취지가 궁금하거든요. 이 사실 연구소라는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197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97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활성화된 거는 80년대 후반, 그 다음에 90년대부터 이제 활성화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많이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살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나라예요.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나라다 보니까 예전에 80년대, 70년대부터 커왔던 기업들이 지금은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된 거고 그 모든 기업들의 기반은 연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이러한 세제 혜택을 충분하게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소를 당연히 설립만 하면 안 되겠죠. 네. 실제로 진짜 연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1970년대, 80년대에 연구소 제도가 생겨나면서 많은 혜택을 주다 보니까 당연히 연구소를 제대로 운영하는 기업도 있었지만 엉망진창으로 운영하는 기업들도 많았겠죠. 그래서 사실 국정감사에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후 관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에 이르렀고요. 최근의 개정법은요, 우리 연구에 대한 사후 관리 요건으로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정말 무서운 게
기존에 받았던 혜택을 전부 다 환수당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인력 이제 개발비로 이제 5천만 원의 금액을 1년에 썼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에 25%의 세액공제를 받다 보니까 약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의 세액공제를 받고 계셨겠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5년 동안 받았었다. 그러면은 그 금액은 한 6천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럼 그 6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만약에 나중에 전부 다 환수 조치를 당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후 관리라던가 진짜로 연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게 여기서 핵심을 짚어드릴 게 뭐냐면은 실제로 연구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사후관리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환수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후관리의 어떤 형식적인 절차라던가 어떤 그 이제 실제 그 인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체계를 잡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은 실질적인 성과 관리가 있어야 되고 국가에서 봤을 때 어떤 그런 형식적인 요건도 갖춰야 된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 노트라던가 뭐 특허 출원이라던가 아니면 실제 연구의 결과물, 제품 같은 게 있으면 정말 제일 좋겠죠. 그런 것들 갖춰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연구 인력으로 등재된 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일을 원칙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연구 인력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갑자기 법인카드로 영업비를 사용한다던가, 또는 연구 인력으로 등재된 자인데 무슨 기한을 올렸던 문서나 아니면 결제를 했던 문서에 무슨 회계와 관련된 것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사실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분리를 하셔서 사후 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 저도 저희 회원사 방문하면 사실 연구소가 많이 설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 좀 알려드리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저도 안내해드리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오늘 변리사님 모시고 연구소 연구개발부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림 설정.